자, 그 다음, 뉴잉글랜드. 뉴잉글랜드는 주로 아까 버지니아하고 많이 비교합니다. 체사피크 지역이랑. 퓨리탄. 자, 이제 퓨리탄 누군지 알겠죠? 아까 1번 퓨리탄 wanted to escape political repression, religious restriction, and economic recession 때문에 왔대요. 자, 그래서 주로 뉴 잉글랜드 콜로니는 얘네들이 만든 겁니다. 그래서 2번에 이제 3번 있죠. 22에. 그래서 3번에 뉴 잉글랜드. 자, 뉴 잉글랜드 were established by 누구에 의해서? 이제 4번에 퓨리탄. Who was strongly pursued freedom of religion. 얘네들은 그러니까 버지니아는 돈 벌러 왔지만 주로 얘네들은 주 목적이 종교입니다. 자, 동그라미 1번은 A search for expanded economic opportunity. 요거 가지고 동그라미 1번 봐 가지고 얘네들도 돈 벌러 왔네요. 당연히 이런 부수적인 이유는 있겠죠. 하지만 주 목적은 아니에요. 어쨌든 온 거는. 근데 보기에 돈 버는 목적도 있었다라고 써 있다고 아니다라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주 목적. 자, 동그라미 2번 dissatisfaction with the Church of England. 아까 말한 대로 Church of England는 그 영국 국교회 말하는 거죠. 맞나? 자, 넘어가시면 26쪽에 The men and women who settled in Plymouth. 그러니까 이때는 아직은 매사추세츠란 말을 안 쓸 때예요. 플리머스라는 곳에 온 겁니다. 플리머스. 그래서 플리머스 식민지라고 말하기도 해요. were called separatist. 분리주의자. 뭐로부터 분리된? Church of England. 영국 국교회. 거기 마지막 줄에 Church of England로 써 있죠. 여기서부터 분리주의자들. 자, 동그라미 3번 퓨리탄 came to New England in family group. 야, 요건 체크해둬야 됩니다. 자, 왜냐하면 자, 버지니아는 목적이 돈 벌러 온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는 퓨리탄은 종교적인 이유가 있어. 그러니까 당연히 가족 단위로 많이 옵니다. 이거는 조금 나중에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럼 버지니아랑 뉴잉글랜드 누가 더 수명이 길까? 상대적으로. 가족 단위로 왔으니 아무래도 좀 더 길어요. 뒤에서 또 정리하긴 할 겁니다. 그 다음에 글자 읽는 능력, 리터러시. 누가 좋을까? 얘네들 성경 읽어야 돼, 퓨리탄. 그죠? 그러니까 매사추세츠가 이 플리머스 쪽이 글자 읽는 리터러시도 높아요. 하지만 인구 다양성은 어떨까? 인구 다양성. 버지니아예요. 거기 노예들 많죠? 종교적 다양성. 버지니아 쪽입니다. 종교적 다양성도. 그러니까 얘네들은 패밀리 그룹으로 온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버지니아나 메릴랜드, 특히 버지니아 같은 경우에는 결혼이 문제가 돼서 영국에서 여성들만 따로 데리고 오기도 해요. 배로. 한가득. 뭐 이런 식으로 뭐 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배에서 내리기 전에, 야, 우리 여기 내리면, 여기서 이제 배에서 내리게 되면 우리들이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럼 우리끼리의 뭔가 약속을 지켜야 된다,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메이플라워 컴팩트. 미국 역사상 최초의 헌법에 해당하는 겁니다. 최초의 헌법에 해당하는 메이플라워 컴팩트. 메이플라워 배 타고 온 거죠? 그래서 메이플라워 컴팩트입니다. 1번 in 1620년 small group of pilgrims. 이 필그림을 대문자로 쓰면 얘네들 말하는 거죠. 이렇게 메이플라워 타고 온 애들입니다. 대문자로 쓰면 그냥 소문자면 그냥 순례자들 그냥 뜻이 되지만 대문자로 쓰면 이 미국에 들어온 애들 말해요. Set sail for Virginia. 처음엔 버지니아를 향해서 왔지만 잘못 도착해요. 잘못 도착, 플리머스에 잘못 도착해서 그냥 거기 내린 겁니다.
2번. The pilgrims drew up and signed the Mayflower Compact. The compact represented both an early form of colonial self-government and an early form of written constitution establishing the powers and duties of the government. 그러니까 정부의 powers, 권력, 권한과 의무에 대해서 쫙 썼고 이거를 서로 사인을 했다. 그러니까 미국 최초의 정부가 할 수 있는 규범을 그 권한을 적어 놓은 거니까 헌법에 해당하는 겁니다. 자, 24번 매사추세츠 베이 콜로니 Great Migration. 자, 1630년 About a Thousand Puritan led by John Winthrop. 자, 존 윈스럽 동그라미 쳐주세요. 목사님입니다. 1630년에 또 한 번 대규모로 오는 거예요. Sailed for the Massachusetts shore and founded Boston and several other towns. 자, 이 존 윈스럽은 꼭 알고 있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이 존 윈스럽은 목사님인데 여기 이른바 Great Migration. 자, Great Migration에 대해서 추가 메모 하나만 좀 할게요. 번호를 좀 찾아야 돼가지고. 이거 왜 번호를 안 적어놔가지고 지금. 지금 Great Migration은 보통 두 가지가 있어요. 지금 말하는 게 뭐냐면 이거는 저 퓨리탄 이주고, 그런데 이거보다는 지금 말하는 건 요건데 요거보다는 나중에 336번에 있구나. 뒤쪽에서 336번에서 할 건데 336번에서는 월드워 1, 1차 세계대전이 1914에서 1918년 동안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요. 시기 남부 흑인이 썰칠포 잡스 남부 흑인이 일을 찾아 북부로 이주합니다. 예를 들면 시카고 이런 데로 엄청나게 이주해요. 왜냐하면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니까 북부 공장지대인데 북부가 거기 있는 노동자들, 백인 노동자들이 대거 어디로 가? 전쟁터로 가요. 그러니까 일손이 부족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남부는 그렇지 않아도 흑인에 대한 차별이 여전히 아주 심했기 때문에 이걸 계기로 남부 흑인들이 대거 북부로 일자리를 찾아서 이주하게 됩니다. 그걸 그레이트 마이그레이션이라고 더 많이 불러요. 이거 근데 어떻게 구분하나요? 이거 문제 보면 확연히 구분돼요. 이건 식민지 시절이고, 이거는 그리고 이거 그레이트 마이그레이션, 퓨리탄이 이동할 때는 그냥 퓨리탄 그레이트 마이그레이션 이렇게 쓰니까 이건 헷갈릴 일은 없어요. 시험은 당연히 압도적으로 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때 되면 그러니까 시카고나 이런 데 흑인들이 엄청 많이 가게 되고, 이 전쟁이 끝나면 1920년대가 되겠죠. 시카고 이런데 흑인들이 도시에 아주 많아지면서 거기에 흑인들끼리 하나의 커뮤니티를 엄청나게 생성하면서 할렘 르네상스라고 하는 흑인만의 문화가 쫙 발전해요. 그래서 재즈 음악이 등장한다 라고 할 거예요. 그때가 하고, 그래서 요건 지금 용어가 나중에 이렇게 쓰일 때도 있다라는 거 미리 좀 해두는 겁니다. 자, 이제 다시 돌아와서 2번 할 거죠. 자, 존 윈스럽이라는 목사가는 성경 말씀에 나오는 이상적인 도덕적인 국가를 만들고 싶어 했어요. 이 새로운 땅에. 유럽은 이미 도덕적일 수 없고, 그러니까 매사추세츠에 와서 아무것도 제로 베이스 상태에서 새로운 종교 국가를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거를 존 윈스럽은 city upon hill 대문자로 를 세우려고 합니다. city upon a hill. 또 그냥 꼬박꼬박 나와요, 시험에. 자, 동그라미 1번부터 보시면 John Winthrop called on Puritans to build. 그래서 이 사람은 Mother Christian Society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모델이 되는, 모범이 되는
기독교 사회를 만들고 싶어 했죠. 그러니까 종교적인 이유로 만든 거죠. 그러니까 아주 엄격한 스트릭트 코드, 윤리규범, of moral conduct. 자, 이제 대충 이제 감이 왔을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구절이에요, 이게. 성경에 나오는 구절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걸 성경에 나오는 그 구절을 따서 이런 새로운 세상을 만들겠다. 그러니까 종교 국가를 만드는 거니까 재정 일치 사회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근데 존 윈스럽 자기가 혼자 대장인 거야. 내 말을 무조건 따라야 돼. 그래서 가장 종교적으로 관용적이지 못하다라고 이제 할 거예요. 그래서 동그라미 2번. The typical Puritan community was characterized by close relationship between church and state. 그러니까 한마디로 unity of church and state입니다. 재정 일치. 그러니까 종교 국가 만드는 게 애초의 목적이다. 그 다음 이제 3번으로 넘어가시면 local congregation town meeting이라는 게 있고 괄호넣기 5번도 town meeting이에요. 자, 요것도 꼬박꼬박 나오는데 요거는 아까 버지니아의 House of 버제시스와 같은 거예요. 즉, 매사추세츠의 가장 뭐라고 해야 되지? 기초 자치회의예요. 자치회의. 자, 지금 계속 식민지인들은 자치권을 되게 강조합니다. 그래서 버지니아는 하우스 오브 버지시스 같은 어셈블리가 있다면 뉴잉글랜드, 즉 매사추세츠는 인구가 60명이 되면 하나의 타운이라고 했고 60명이 모이면 타운이라고 했고 60명 단위로 그 타운에서의 그 60명끼리 서로 뭐 하는 거야? 자치회의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타운 미팅. 여기서 기본적인 것들을 다 결정했습니다. 타운 미팅. 그리고 이 타운 미팅은 요 타운 미팅에서 발언하기 위해서 즉 매사추세츠에서는 반드시 무슨 자격이 있어야 될까? 퓨리탄 종교인이어야 돼요. 종교인 아니면 참석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여기에 뭐 남녀노소 불문하겠어요? 남녀노소 구분합니다. 재산이 있는 애들 위주예요. 당연히. 이 당시에는 평등 개념이 아니라. 그래서 일단 동그라미 3번에 local affairs in towns were decided primarily by town meetings.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해요. 자, 그리고 여기는 기독교 국가를 만들고 싶어 했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계속 양성돼야 돼. 종교 지도자가.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4번 문장. 그래서 하버드 컬리지를 왜 세웠나라고 물어봐요. 시험에서. 답이 뭐다? To ensure an adequate supply of ministers. ministers. 오케이. 4번 문장에 하버드 컬리지는 목사 양성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여기 나옵니다. 은근히. 자, 지금 이 사람들 여기까지 보면 되게 종교적으로 아주 열정적이죠. 그래, 우리만의 하느님의 이제 개신교는 하나님이라고 해야죠. 천주교는 하느님, 개신교는 하나님. 명칭 달라요. 야훼, 천주교에서는, 개신교에서는 여호와. 그래서 어떤 그 외국 서적이나 이런 거 번역했을 때 하느님이라고 번역했는지 하나님으로 번역했는지에 따라 이 사람은 보통은 하나님으로 번역해요. 모르고 번역했거나 아니면 그냥 개신교 쪽이어서 그냥 하나님으로 번역했을 가능성도 하느님이라고 번역한 경우 별로 없습니다. 어쨌든. 자, 어쨌든 이 사람들은 되게 종교적으로 열정에 가득 찼어요. 근데 이 사람 초창기에 정착한 사람들은 그렇겠지만, 이 영국에서부터의 종교적 압박을 피해서 우리 왔었는데, 이 자식부터는 어떨까? 이만큼 종교적 열정이 있겠어요? 없을 거야. 그런데 타운 미팅이나 이런 거에 참여하려면, 이제 레벨이 돼야 되는 거죠. 그 인정하는. 근데 그 자식들은
점점 교회도 잘 안 나오고 뭐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이 자격 조건, 종교인으로서의 그 여기에서 맞는 이제 자격 조건이 없으면 여기에서도 발언권도 없잖아. 큰일 난 거예요. 그래서 그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그 종교인으로서의 자격 조건을 반으로 확 낮춰줘 버립니다. 그게 바로 5번 맞죠? halfway covenant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그라미 1번 as time passed, Puritan religious zeal began to diminish. Halfway covenant is the requirement for church membership by allowing the baptism of the children of baptized but unconverted Puritan. baptism은 세례 말하는 거죠. 유아 세례. 그 개신교에서는 워낙 분파가 많으니까 유아 세례를 부정하는 종파도 있고 그래요. 특히 아까 프레스비테리아니즘이 아니라 프레스비테리아니즘이 아니라 그건 뭐더라? 그 엄마 아빠가 열심히 교회 다니면 교회든 성당이든 다니면 아기 태어나자마자 세례를 해줘요. 근데 이제 유아 세례는 본인의 의지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성인이 되면 다시 세례 받을지 안 할지 결정해야 된다. 다시 이렇게 주장하는 밥티즘이 있구나. 침례교가 그런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른이 돼서 또다시 세례를 안 받더라도 그냥 인정해 주기로 뭐 대충 그런 거예요. 그런 걸 물어보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하프웨이 코버넌트란 건 이 타운 미팅이나 어떤 처치 멤버십에 대한 자격 조건을 어떻게 줬다? 약화시키기도 했다. 점점 약화돼 가고 있는 거. 자, 그런데 25번 이 메이플라워 이 사람들은 영국에서 종교적인 압박을 피해서 종교 자유를 위해서 왔죠. 근데 여기서 종교 자유란 건 퓨리탄들만의 종교 자유예요. 그래서 퓨리탄이 아니면 인정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13개 식민지 중에서 가장 종교적으로 인톨러런스합니다. 그래서 25. 1번 Massachusetts the least tolerant excluded non-Christian and Catholic although it accepted a number of Protestant denomination. denomination 그 분파 말하는 거죠. 종파들 다양한 프로테스탄트 종파들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기독교인과 카톨릭은 비기독교인과 카톨릭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사실은 퓨리탄 아닌 경우도 뭐라고 했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 역사상 이제 첫 번째 앤 허친슨 자 거기 25의 1이죠. 앤 허친슨 이 사람도 그냥 꼬박꼬박 나와요. 꼬박꼬박 나오는데 이렇게 꼬박꼬박 나오면 안 틀리지. 너무 자주 나오니까 안 틀려요 오히려. 자 이분은 동그라미 1번 she was banished 추방당한다라는 거 꼭 밑줄 쳐주세요. 추방당합니다. 이 여성은 from the Massachusetts Bay Colony 1637년 because she 일단 밑줄 쳐주세요. challenge the gender role 젠더 롤도 동그라미 쳐놓고 and Puritan Orthodoxy the colony's leader. 그러니까 존 윈스럽 목사가 성경에 대해서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겠죠. 그거에 대해서 의문을 갖거나 존 윈스럽이 성경을 읽는 방식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용서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엔 또 뭐라고 했어요? 거기다가 감히 여성이라고 한 거겠지. 그지?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반박을 하니까 어떻게 해버려? 쫓아내버린 거, 추방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인톨러런스의 대표적인 이그젠플입니다. 동그라미 2번 Anne Hutchinson represented a threat to Puritan Orthodoxy because she defied the right of the clergy alone to interpret scripture. 보통 스크립처 대문자로 쓰면 성경을 말합니다. 가끔 소문자로 쓸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성경을 의미할 때는 대문자로 스크립처라고 많이 써요. 그냥 1번, 2번 둘 다 시험 나온 문장 그대로입니다. 이렇게도 내고 저렇게도 낸 거야. 그 다음에 3번 세일럼 위치크래프트 트라이얼. 세일럼은 그 지역 동네 이름입니다. 세일럼이라는 동네에서 일어난 마녀 재판.
이것도 뭐 이거는 뭐 별로 나오지는 않는데 여기에 목사님이 좀 젊은 목사가 16, 17세기 유럽에서 있었던 마녀 재판이 얼마나 미친 짓들이었는지 비판하는 책을 썼어요. 그런데 동네에 있는 어떤 이제 여자아이 2명이서 그 책을 읽어요. 그러니까 마녀 재판이 얼마나 비이성적이고 그런 거냐라고 비판한 책인데 그 책을 읽으면서 이렇게 한 행동을 한 사람을 마녀라고 지적했었다라고 뭐 써 있겠죠. 그거 보고 우리 저기 옆에 있는 저기 아줌마 좀 비슷한데? 라고 해버린 거야.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이제 과부에다가 인디언이었어요. 남편이 없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 걔네들이 가가지고 쪼르륵 달려가가지고 마녀, 여기 써있는 마녀랑 비슷해요. 라고 이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서 얘를 잡고 마녀지! 라고 하겠죠. 그래서 막 고문하겠지. 그러니까 그 힘없는 그 늙은 나이든 그 여성은 너무 무서워서 나는 쟤한테 들은 거예요. 라고 하는 거야. 너무 무서워서. 쟤 때문에 쟤가 한 걸 내가 그냥 따라했을 뿐이에요. 라고 막 너무 무서우니까 막 변명을 했겠죠. 그럼 또 걔한테 간 거야. 걔한테 가가지고 딱 뭐라고 하니까 얘는 또 누구고 얘는 또 누구 이렇게 일파만파하면서 나중에 어떤 목사도 지적당해서 목사도 마녀로 몰리고 이렇게 돼요. 그냥 엉망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유럽에서 마녀 재판은 실제로 돌에 묶어서 물에 빠뜨리죠. 그래서 떠오르면 마녀고 안 떠오르면 사람인 거야. 돌을 묶어서 빠뜨렸는데 떠오르면 그거는 사람이 할 수 없는 거니까 분명히 마녀니까 죽이는 거고 안 떠오르면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그냥 죽이려고 한 거죠. 죽이려고. 이게 흑사병이나 이런 것들 막 생기면서 한마디로 분풀이 대상. 그래서 대부분 마녀 재판에서 몰린 사람들이 누구예요? 과부들이에요. 힘없는 혼자 사는 나이 든 여성들. 이런 식으로 마녀 재판도 있었습니다. 자, 넘어가도 됩니다. 자, 그러니까 28쪽에 자, 28쪽에 그 로드 아일랜드 있죠? 그 옆에다가 이렇게 해놓으면 됩니다. 그 로드 아일랜드 그쪽에 그냥 여백에다가 탈퇴라는 말은 좀 이상하지만 자, 뉴잉글랜드에는 로드 아일랜드랑 코네티컷이 있는데 로드 아일랜드랑 코네티컷은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매사추세츠가 너무 싫어서 분리돼서 나와서 따로 만든 식민지예요. 탈출도 아니고 탈퇴라고 말은 이상하고 그러니까 이러한 혼자 독단적인 운영에 대해서 싫어서 이게 뭐냐 해가지고 나와서 로드 아일랜드 만들고 코네티컷 그러니까 어쨌든 결과적으로 퓨리탄이 만든 거죠. 결과적으로는 자 1번 라이 앤 허친슨만 써있구나. 자 로저 윌리엄스 이 사람 이름 동그랗게 썼어요. 로저 윌리엄스 목사님입니다. 젊은 목사님. 이 사람이 로드 아일랜드를 세워요. 그러니까 로드 아일랜드를 만드는 로저 윌리엄스랑 이름을 써둡시다. 토마스 후커. 자 토마스 후커는 잘 아는데 로저 윌리엄스는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로저 윌리엄스랑 앤 허친스는 공통적으로 뭐예요? 매사추세츠의 이런 독단이 싫어서 어쨌든 매사추세츠를 떠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바로 1번이 로저 윌리엄스이기도 합니다. 거기 괄호넣기 1번도 로저 윌리엄스. 자 거기에 2번에 로저 윌리엄스 Advanced Cause of Religious Toleration and Freedom of Thought. 자 동그라미 1번은 필요 없는 얘기입니다. 보스턴을 떠나가지고 내려간셋 베이에 갔고 거의 인디언들한테 돈 줘서 땅을 사요. 땅을 사서 로드 아일랜드 만드는 그 착하게 한 거죠. 이 당시에 보기 드물게. 자 동그라미 2번 Second Williams government provide for complete religious toleration. 누구랑 다른 거죠? 매사추세츠랑 달리 complete religious toleration by allowing Catholic, Quakers는 조금 이따 나올 겁니다. and Jews to worship freely. 유대인들도 환영해 줬습니다.
동그라미 3번 로드 아일랜드 adhere to principle of 그리고 unity of church and state가 너무 싫어서 separation of church and state 재정 분리. 자, 그래서 로드 아일랜드는 에너튼슨처럼 그지 매사추세츠 싫어서 나온 겁니다. 종교적 관용. 자, 커넥티컷 별로 할 얘기 없습니다. 1번에 더 레버런 토마스 후커. 레버런드란 거 그냥 목사님이란 뜻이에요, 그냥. 27번에 1번. 레버런 토마스 후커. 목사 토마스 후커가 led a large group of Boston Puritan into the valley and founded the colony of Hartford. 그다음 2번 The Hartford settler then drew up the origin of written constitution and in American history fundamental orders of Connecticut 같은 일종의 법 같은 거 만들었고 자, 3번 It established a representative government consisting of a legislature elected by popular vote. 자, popular vote 일단 동그라미 쳐주세요. 자, 4번 In 로드 아일랜드랑 커넥티컷의 공통점은 가버너를 사람들이 직접 뽑았어요. 여기서 그 4번 문장에 elected by the people이란 건 모든 사람이 아니라 property owner예요. white, male, property owner. 여기서 people을 의미하는 건 남녀노소 구분 안 하는 게 아니라 백인 성인 남자 중에 프로퍼티를 갖고 있는 사람들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라는 말 자체가 이런 뜻인 거야, 이 당시에는. 그러니까 남녀노소, 흑인, 백인 관계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 로드 아일랜드랑 커넥티컷은 통치자를 어쨌든 이 당시로서는 그죠? 영국 왕이 임명한 게 아니라 본인들이 뽑은 거예요. 어쨌든 영국 왕이 임명한 게 아니라. 그리고 토마스 후커는 매사추세츠가 하버드 컬리지 세웠죠. 너무 짜증나는 거야, 그게. 그래서 5번에 예일 컬리지를 세웠어요. 커넥티컷 토마스 후커는. 그래서 이것도 괄호넣기 2번이 뭐겠어요? 둘 다 공통점은 미니스터스를 공급하기, 양성하기 위한 겁니다. 미니스터스. 자, 이거 27번에 제목을 보시면 커넥티컷은 하트포드 더하기 뉴헤이븐, 그러니까 하트포드를 세웠고 또 하나 뉴헤이븐이란 게 세워서 나중에 합쳐져서 커넥티컷이 되는데 이런 건 우리 시험에 안 나오니까 다 뺀 거예요. 원서에서는 그런 얘기들이 하나하나 다 써 있어. 옛날에 하트포드가 있었는데부터 시작해서 그러다가 뉴헤이븐을 세우고 뭐 다 써 있는데 우리한테는 시험에 전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 걷어낸 거예요. 그런 것들은. 자, 이렇게 하면 뉴햄프셔는 아예 있지도 않습니다, 여기에.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뉴잉글랜드 끝났죠. 다음 페이지 28번에 보면 하지만 얘네들은 공통적으로 이제 일종의 연맹을 맺기도 했었어요. 뉴 잉글랜드 컨페더레이션이라는 뉴잉글랜드 지역 콜로니끼리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연맹을 맺었습니다. 이거 29쪽에 28번입니다. 이것도 그냥 제목에 씁시다. 뭐에 대항하려고? 그러니까 뉴 잉글랜드를 위협하는 세력에 어떻게 하려고? 공동으로 대응하려고. 그럼 이 사람들에게 위협이 되는 존재는 누구겠어요? 네이티브스라고 하면 인디언들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 프렌치, 그 다음 네덜란드 등등. 아직은 여기에 순수하게 영국 출신만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밀리터리 얼라이언스입니다. 이거는 식민지인 최초의 콜로니스트, 최초의 밀리터리 얼라이언스 그 의미를 부여하면 이렇게 됩니다. 식민지인들이 공동의 목표를 위해 처음으로 밀리터리 얼라이언스를 맺은 사례에 해당하는 겁니다. 자, 29회 이는 킹 필립스워. 필립스워.
그 가로 놓고 같은 말로. 킹 필립은 유럽인, 영국인들이 붙여놓은 인디언 추장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원 명칭은 메타콤일 거예요. 근데 영국은 그냥 자기네 부르기 편한 대로 킹 필립이라고 부른 거야. 저 인디언 추장이에요. 메타콤스 리벨리온인데 이것도 굳이 안 읽어도 그냥 메모 하나로 끝내도 됩니다. 뉴 잉글 그냥 이거 당연히 백인이랑 싸운 거겠죠? 그지? 뉴 잉글랜드 지역 백인이랑 싸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 후 뉴 잉글랜드 지역 네이티브스 그지? 급격히 어떻게 되겠어? 약화되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자, 이거 이렇게 원서나 이런 데 보면 킹 필립스 워 해가지고 주구장창 써 있어요. 한마디로 내용은 말 그대로 뉴 잉글랜드 지역에 있는 인디언들이랑 싸우다가 크게 한번 전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전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 그래서 우리는 2번부터 볼까요? 그냥 The Puritan interpreted their victory as a sign of God's favor, as well as symbolic purge of their spiritual community. The subsequent decline of Native American power. 요런 것만 밑줄 쳐주세요. The Indian who remained faced servitude, disease, cultural disruption, and expropriation of their land. 땅도 뺏기고. 어쨌든 뉴잉글랜드 지역에서 인디언들은 되게 힘이 약화됐다. 이거 이상 없어요, 그냥. 그러니까 인디언들은 계속 지겠죠. 응? 그죠? 계속 싸우면서 백인들한테 질 거 아니야. 지고 있는 것 중에 대표적인 하나예요. 자, 30번. 아까 이미 얘기했던 겁니다. 뉴 잉글랜드 대 서던 콜로니를 비교해 봅시다. 아까 이미 우리가 다 얘기해 버렸습니다. 밑줄만 보세요. 자, 1번. 누가 더 오래 살았다? 뉴 잉글랜드가. 거기 베러 다이어트 때문이라고도 써 있네요. 2번. 누가 리터러시 제일 마지막 줄 보면 세 번째 줄. 리터러시 글자 읽는 능력, 성경 읽어야 되는 뉴 잉글랜드. 다음 페이지 3번. 밑줄만 보시면 종교적으로 그 다음 ethnicity, ethnically 누가 더 다양하다? 건 서던.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 4번 해가지고 메모 하나만 추가해둡시다. 거기에 3번까지 돼 있죠. 그러니까 4번 해가지고 여백에다가 뉴 잉글랜드는 주로 ship building and small agriculture, fishing 이렇게 써놓고 반면에 southern colonies 여기는 타바코, 플랜테이션 이렇게 써놓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다 핵심적인 거 핵심적으로만 탁탁탁탁 해놓은 겁니다. 그 다음 이제 미들 콜론입니다. 미들 콜론은 별로 할 거 없습니다. 31에 뉴욕 앤 뉴저지 있죠? 거의 나오지도 않고. 자, 뉴욕은 원래
뉴욕은 거기에 1번만 보면 The first European colony on the site of present day 뉴요크. 자, 뉴욕시티 지역에 처음으로 정착한 건 네덜란드인이에요. 응? 그래서 처음에는 뉴욕이 아니라 뭐야? 뉴 암스테르담이었어요. 응? 그래서 뭐 뉴 암스테르담이 이건 잘 안 나오는구나. 이거 들어봤을 것 같은데 네덜란드인들이 인디언들 때문에 그 네이티브들이랑 맨날 티격태격하니까 그 못 넘어오게 이렇게 담을 쌓죠. 담을 쌓아서 인디언들 못 넘어오게 담을 쌓아요. 그러다가 뒤늦게 누가 오는 거야? 영국 애들이 와요. 와가지고 그냥 오니까 네덜란드인들은 저항 안 하고 그냥 넘겨줘 버려요. 뉴욕이 돼요, 그냥. 요크는 사람 이름입니다. 그리고 여기 벽을 어떻게 그 다음부터 철수하는 거죠. 이 벽을 그래서 월스트리트라고 짓는 거예요. 월스트리트가 원래 뉴 암스테르담 시절에 네이티브들 쳐들어오고 막으려고 써오는 벽인데 나중에 뉴욕이 된 다음에 없애긴 하고 거긴 월스트리트가 되는 곳이죠. 그 나머지 뭐 2, 3번, 5번, 6번 이거는 그냥 구색 맞추려고 집어넣은 거고 이제까지 뉴저지라는 데를 시험 내본 적도 없습니다. 사실 안 읽어도 돼요. 이거는 뉴욕, 뉴저지는 안 봐도 됩니다. 그러면 미들 콜로니에서 나올 만한 데가 어디냐? 펜실베이니아가 나옵니다. 다음 페이지에. 뉴욕이 뭐 어떻고 저쩌고 그거 공부 아예 안 하고 펜실베이니아를 한 애가 점수가 더 잘 나옵니다. 뉴욕 막 해봐야 필요 없습니다. 32. And the Quakers. Quakers. 자, Quakers는 하느님의 말씀은 얼스퀘이크처럼 무섭다. 에서 온 말이에요. 얼스퀘이크처럼 무섭다. 라고 해서 또는 하느님의 말씀을 들으면 몸이 떨릴 정도로 무섭다. 퀘이커스. 별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감리교라고 합니다. 감리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정말 평화주의자의 퓨리탄이랑 완전 반대야. 1번 during the restoration period. 요거는 그냥 영국사인데 restoration period는 약간 영국에서 시민혁명이 있었고 시민혁명이 있다가 왕이 다시 복귀하는 시절이에요. 요 얘기하면 또 너무 쓸데없는 걸로 얘기가 많이 길어지니까 어쨌든 시민혁명 이후에 the king granted control of the colony to single proprietor, 영주라고 하죠. 그러니까 자기 신하에게 너 이 땅을 내가 하사해 주마. proprietor. group of proprietors에게 땅을 나눠준 겁니다. 식민지를. 그 중에 윌리엄 펜이라는 신하가 있었는데 고위 신하가 있는데 이게 영국 왕한테 돈을 엄청 많이 빌려줬어요. 근데 영국 왕이 돈을 못 갚아. 그래서 대신 펜실베이니아 지역을 땅으로 준 겁니다. 그러니까 윌리엄 펜실베이니아, 실베이니아는 숲 이런 말이에요. 숲. 그러니까 펜의 숲 이런 뜻이에요. 펜의 땅, 펜의 숲. 그죠? 윌리엄 펜 이름 딴 거죠. Form of proprietary colony for Quakers. 그런데 이 윌리엄 펜은 이때 자기의 종교적 믿음 퀘이커들을 데리고 와서 세웁니다. 3번 Members of the Religious Society of Friends. 이게 공식 명칭이죠. 줄여서 Quakers believed in the equality of all men and women, non-violence and resistance to military service. 이거는 밑줄 쳐 있으니까 알고 있었는데 그 중에 자 다시 all men and women이네. all 여기서 all은 흑인 다 포함하는 거예요. 노예제 조금 바로 밑에서 바로 써 있을 건데 노예제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all men, women이에요. 모든 남자, 여자, 노예 다 포함합니다. 그래서 아주 비폭력적이고, 그다음 군사,
퀘이커 교도들은 1차, 2차 세계대전 때 군대 징집되면 무기 드는 거 거부했죠. 요번에 사면할 때 그 양심적 병역 뭐 좀 사면해주고 그랬던데. 일단 그 용어는 바꿔야겠지만 4번 Quakers believed in the divine inspiration through an inner life. 자, 이 4번 문장은 어쩔 수가 없어. 이게 딱 한 번 나온 거예요. 이건 약간 너무 종교적인 거죠. The Quaker believed in divine inspiration. 그러니까 어떤 성스러운 어떤 그 감화라고 해야 되나? Through an inner light. 내면의 빛을 통해서 어떤 성스러운 감화를 얻을 수 있다. 뭐 대충 이렇게. 이건 뭐 종교인 아니면 무슨 말인지 모르죠. 한 번 나온 겁니다. 한 30개의 문제 중에. 자, 동그라미 1번. Quakers were pacifists who refused to bear arms. 자, religious toleration. Quakers advocated freedom of worship and accepted greater role for women in church service. 그 여성의 역할도 되게 중요하게 봐줬고, Quakers opposed slavery and were among Americans. 그래서 이 사람들은 미국 역사 최초의 abolitionist, 노예제 폐지를 말합니다. abolitionism, 노예제 폐지, 노예제 폐지론자들이었다. first가 빠졌네. first, 미국 역사 최초의 노예 폐지론자들입니다. 자, 동그라미 4번은 답이 아닌 거, 그거는 오타가 아니라 어려운 보기 같은 경우에는 내가 그냥 그렇게 틀린 답을 써놨어요. 거기 클러리컬 셀리버시란 건 아마 성직자의 결혼일 거예요, 결혼. 우리 개신교에서는 무조건 결혼해야 된다고 하죠. 성직자들, 목사들도. 뭐 이런 거랑은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퀘이커만의 특징도 아니고. 5번도 딱 한 번 나온 건데 The Quaker designed for a whole 3번은 이제 holy 이건 다운표 쳐서 먼트라고 불렀습니다. 이거는 그 바로 밑줄은 안 쳐져 있는데 퓨리탄이 city upon a hill이라면 퀘이커는 홀리 익스퍼리먼트라고 합니다. 근데 자주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것보다 이 사람들이 하고자 한 걸 더 많이 물어봅니다. 이 어볼리셔니스트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동그라미 1번 It guaranteed freedom of religion for all and unrestricted immigration. A번 religious diversity in the colony and recruit settler from continental Europe as well as England. 자, 거기에 컨티넨탈 유럽에 동그라미 쳐놓고, 자, 최초의 이민자들은 주로 영국 계열 브리튼에서 옵니다. 잉글랜드, 아일랜드 이쪽에서 많이 오는데 컨티넨탈 유럽 여기서 말하는 건 독일을 말해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그냥 절머니 혹은 뭐 절먼스라고 써버렸어요. 독일 이민자들이 가장 많이 왔습니다. 초창기 여기에는 컨티넨탈 유럽에. 동그라미 2번 Pennsylvania did not have a state-supported church. 이거 지금 말하는 건 다 식민지 초창기 얘기예요. 지금 막 되게 너무 아주 착하죠. 근데 펜실베이니아도 결국 인디언들이랑 막 전쟁하고 해요. 결국은 초창기엔 이랬던 겁니다. 나라 이거 세울 때는. 그 다음 페이지 6번에 다음 페이지 펜실베이니아 guaranteed representative assembly elected by landowners. 여기도 착한 것 같지만 결국 랜드오너들에 의한 통치죠. 자, 그 다음 동그라미 1번, 2번 외우진 않았더라도 여기도 뭐 이러한 representative government가 있었습니다. 어셈블리가. 자, 이렇게 해서 13개 식민지 다 한 거예요. 각각에 대해서는. 안 한 데도 있지만 시험 나온 건 다 한 겁니다. 여기 하지만 요거는 AP
기출문제가 몇 개더라. 하여튼간 최근 것까지 몽땅이랑 SAT2가 한 20세트 다 들어간 거예요. 안 나온 거예요. 나머지 한 번도. 한 번이라도 나왔으면 내가 여기 집어놨을 거야. 뭐 델라웨어가 시험 나왔었으면 있었을 거예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 한 걸 어떡하죠? 뭐 이렇게 물어보는데 여기 책에 있는 것만 맞춰도 5점 맞고 800점 맞아요. 안 나온 건 뭐 틀리거나 오밋하면 되는 거지 뭐. 나온 것만 맞춰도 점수는 넘쳐납니다. 자, 그 다음 콜로니얼 소사이티. 이제 전체적인 얘기들. 33번에 있는 내용은 어디 쓸까 하다가 그냥 여기 써놓은 건데 Weakened Kingdoms Dominance라고 되어 있는데 Glorious Revolution of 1688은 영국의 명예혁명 들어봤죠? 시민혁명이 일어나서 영국 왕이 도망가요. 네덜란드로 도망가요. 그러면 영국 왕은 이제 영국은 정치적 혼란 때문에 아메리카 식민지에 대해서 간섭하기가 힘들어지겠죠? 그거 써놓은 거예요. Glorious Revolution in England led to the collapse of dominion of New England에 대한 지배력을 일시적으로 상실한다. 뭐 본토에서 정치적 혼란이 있었으니. 34번 Newspaper in Colonial Society. 자, 뭔 뜬금없이 갑자기 뉴스페이퍼냐? 우리가 뒤에 이제 미국이 이제 식민지인들은 다시 말하지만 각각 독립적이었어요. 하지만 이 식민지인들이 그래도 서로 뭔가 같은 것들을 공유하는 수단이 뭐였냐면 신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신문의 여러 가지 논설이나 혹은 사파를 통해서 영국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공유했기 때문에 신문을 통해서 자기네끼리의 일종의 우리는 식민지인이라는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신문 얘기를 자꾸 해요. 자, 근데 그 중에 존 피터 쟁어 앤 프리덤 오브 프레스라는 게 있죠. 1번 문장에. 내 생각엔 이게 아마 우리가 미국 사람이면 존 피터 쟁어를 상식적으로 알고 있을 사람일 것 같아요. 우린 처음 들어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누구냐면 원래 영국에서 본토에서 신문을 발행할 때 기사를 쓸 때 정치 비판을 할 수 없었어요. 정치 비판하면 명예훼손으로 소송당했어. 영국 본토에서. 그게 라이벨 케이스라, 근데 이제 그 동그라미 1번 보면 1735년 뉴욕시티 트라이얼 오브 에디터 존 피터 쟁어. 얘가 이제 신문 편집장인데, 뭐 하여튼간, helped 뭐 establish the principle that an editor could not be punished for. 이건 결론만 써 있구나. 그러니까 이제 정치인 비판을 했더니 이 식민지인에 대한 식민지에서 좀 높은 고위 관리에 대해서 비판했더니 뭘 한 거야? 걔가 늘 영국에서 했던 대로 소송을 건 거예요. 그런데 미국 당시 식민지 재판소에서는 뭐라고 한다? 프리덤 오브 프레스 해가지고 얘가 명예훼손 당하지 않습니다. 즉 그 말은 존 피터 쟁어는 미국 역사상 최초의 프리덤 오브 프레스를 실현한 사람. 그러니까 아마 우리가 미국 학생이었으면 이 사람을 어릴 때부터 많이 들었을 것 같아. 존 피터 쟁어는. 그러니까 우리는 낯설어. 그냥 식민지 시절부터 최초로 거의 밑줄 쳐 있죠. 프리덤 오브 프레스를 이제 관철시킨 사람. 그거 이상 안 나옵니다. 밑줄 그것만 알면 돼요. 그 다음 2번 문장 보면 Increased the circulation of newspaper and pamphlets promoted a degree of intercolonial unity in British North America. 그죠? 자기네끼리의 intercolonial unity를 형성해주는 하나의 수단으로 뉴스페이퍼와 팜플렛이 사용됐다. 35번. 자, representative government, self government 계속 얘기하고 있죠. 1번 distance and Britain's initially lax attention led to the colony creating self-governing institutions that were unusually democratic for the era. 그러니까 뭐 영국 본토는 너무 많이 떨어졌고 일일이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초창기의 식민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래서 self-governing institution이 발전했다는 겁니다. 동그라미 1번 New England colony based power in participatory
타운 미팅만 다시 밑줄 치면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뉴잉글랜드는 타운 미팅이 있다라고. 다음 페이지에도 동그라미 2번. In the southern colony도 마찬가지로 elite planters가 exercised local authority and also dominated elected assembly. 그러니까 모든 식민지는 representative assembly를 갖고 있습니다. 2번. Colonial assembly in the British North America colonies were relatively weak initially. 처음에 이 assembly는 되게 힘이 없었는데 but gradually used their control over money bill to gain power at the governor's expense. 그러니까 뭐 돈도 찍어내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힘이 세졌대요. 3번. The government of each colony had a representative assembly that was elected by eligible voters. 그래서 하지만 여기서 정치적 발언하거나 투표권 있는 사람은 eligible voter가 따로 있는데 그게 아까 썼던 1번에 누구만 투표권을 갖고 있다? White male property owner. owners들만 갖고 있었습니다. 요거 반복해 놓은 거예요, 그냥. 동그라미 2번. Only in two colonies, 로드 아일랜드랑 커네티컷만 가버너를 elected by the people. 여기서 people은 당연히 이 사람들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국 왕이 뽑은 게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36번 소셜 클래스. 자, 미국은 영국에서 왔지만 1번 세습적 귀족 제도는 인정하지 않는다. No hereditary aristocracy. 그죠? 세습적 귀족 제도는 식민지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사회 계급 위에 있어요? 대지주들. 웰스 랜드 오너가 제일 위에 있습니다. 2번 social inequality. 자, economic inequality in colonial North America was greatest in seaboard cities. 이 seaboard city가 뉴잉글랜드랑 뉴욕이라고 그냥 써두세요. seaboard cities에다가 뉴잉글랜드라고 하면 다시 말하지만 머릿속에 매사추세츠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그냥. 이 시보드 시티는 아마 저 영국과 무역하는 곳일 거예요. 상업활동하는 곳. 그러니까 버지니아 이런 데는 어떻게 써요? 다 농민들이 많기 때문에 한꺼번에 못 살면서 평등한 거야. 이 남부 지역은 못 살면서 평등한 거죠. 다 같이 못 사니까. 그런데 뉴잉글랜드나 뉴욕 이쪽은 무역을 하니까 상인들은 잘 사는 애들이 있고 빈부격차가 생기는 겁니다. 그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경제적 불평등은 이 북부 지역이 더 컸다. 그 다음 3번은 그냥 시험 문제 그냥 써놓은 거네. A significant increase in wealth inequality in the 1700년대 resulted from. 빈부격차 왜 생겼냐? Economic condition following the Seven Years War. Seven Years War는 아직 안 했습니다. Trade opportunity for merchant, expanding urban population, migration and population increase. 답이 아닌 것. 자, women's participation in the marketplace. 이거는 여성들이 당연히 마켓플레이스에 참여하죠. 물건 사러 가고. 뭐 여성들이 참여했다고 불평등이 생긴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5번은 말이 안 되는 보기가 있었던 겁니다. 자, 37까지 하고 쉬었다 할게요. 자, women in colonial America.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어렵진 않지만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한테 여성의 지위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건 이제 결혼하면 재산도 남편 거, 법적인 대리인도 남편, 양육권도 남편, 여성의 권한은 다 뺏긴다예요. 결혼하면. 자, 일단 1번. Women in the English colony were involved in the following activity. 자, 여성들은 무슨 일을 했을까요? 일단 전통적인 가사노동. 동그라미 1번에. Performing domestic chores and producing essential household goods. 당연하죠. 이 당시에는. 동그라미 2번. Working in the fields alongside men at harvest time. 자, 일반적으로 농사 지으러 안 가요. 하지만 수확할 때만.
일손이 부족할 때만 좀 참여했고. 동그라미 3번. 러닝 비즈니스, 가게 운영하는 거죠. 그래서 비즈니스란 건. 매니지 샵은 누구만 할 수 있어. 과부거나 결혼 안 했거나 어쨌든 혼자 사는 여성이에요. 결혼하면 못하는 겁니다. 이거. If widowed or single입니다. Working as indentured servant, 만약에 어떤 여성이 indentured servant로 왔다면 계약 기간이 끝나야만 결혼할 수 있었다. 뭐 당연할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동그라미 3번이고, 자, 정리하면 2번 문장. During the colonial period, woman usually lost control of her property when she married. 그래서 그러니까 결혼하면 사라져 버렸습니다. During that period, a married woman had. 여기는 1. 자, 결혼한 여성은 no separate legal identity. 결혼한 여성들은 모든 법적인 거나 이런 것들은 다 남편이 대리하게 돼 있죠. 그러니까 남편으로부터 그지 따로 떨어져서 독립적인 법적 권한은 없다. 다음 during that period, single woman and widow had right to own property. 그러면 이런 거 언제 끝나나요? 이거는 미국이란 나라는 다시 말하지만 스테이트들이 생긴 거라서 스테이트들마다 다 달라요. 뭐 몇 년에 일괄적으로 이런 게 사라지지 않고, 예를 들면 투표권 같은 경우도 캘리포니아에서 제일 먼저 여성에게 줘요. 그리고 이 동부 지역 지금 유명한 뉴욕 이런 데가 제일 마지막에 줘요. 오히려 다 달라. 그러다가 1920년에 자 이미 스테이트들마다 여성 투표권 줬네. 그러면 아예 헌법에 여성에게 투표권을 주도록 써버립시다 해서 헌법에 쓰이는 건 1920년이에요. 그렇다고 뭐 1920년부터 미국에서는 그때까지는 어떤 여성도 투표권이 없다 이렇게 하면 틀리는 거고. 그러니까 요 재산권도 스테이트들마다 한 19세기 중반 넘어가야 돼요. 하나씩 다 달라가니까 아마 19세기 후반부터 이런 게 사라지기 시작할 겁니다. 3번은 In the colonial era, the most common form of employment for free women was as domestic servant. 자, 거기에서 3번의 핵심어가 employment예요. 이 단어 안 보면 이거 문제 되게 어려웠거든. 그러니까 여성이 어디 고용돼서 할 수 있는 일은 뭐가 있겠냐 이거야. 이 당시에 여성이 어디에 무슨 일을 취업했을 때 할 수 있는 일이란 건 다 뭐다? 하녀. 뭐 이런 건 취업할 수 있지만 뭐 다른 걸로 취업을 한다라는 건 이때는 뭐 없겠죠. 오케이? employment인 경우는 할 수 있는 사례는 이라고 물어본 겁니다. 그냥 여성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이렇게 생각하면 보기 보고 못 풀어요. 이거 다 여성들이 할 수 있는데 거기 그냥 일반적인 뭐 domestic core 뭐 이런 것도 있고 별거 다 써 있어요. 그러니까 employment니까 domestic servant. 자, 우리 쉬었다가 할게요.